2025년 12월 2일 화요일, 여러분 이 자리에서 또 모실 주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굉장히 좀 난처하게 됐죠.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검에 의해서 기소가 됐습니다. 이게 선거가 과연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제 6개월여 앞으로 남았는데 과연 서울시장 선거 나갈 수 있는지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김건희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지방선거 반년 앞둔 시점. 이게요, 검찰 특검의 오세훈 서울시장 수사 일지인데 만들어 본 건데요. 이거 앞서서 2021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이게 오세훈 시장이 그 전에 초선 재선하고, 아니죠. 그 전에 서울시장을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 서울시장이 되는 자리가 이제 21년 서울시장 선거였고, 두 번 했군요. 두 번을 하고 이게 세 번째 서울시장 선거였군요. 네, 이게 보궐선거가 21년 4월에 보궐선거에서 그때 이제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내선 나경원과 이제 경쟁을 했고, 당 밖에서는 또 안철수랑 경쟁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서울시장,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궁금했던 시절이었죠. 이때 소위 이제 정치브로커라고 불리는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를 받아보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인 김한정이 대신 오세훈 시장을 대신해서 3,300만 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됐다라고 하는 게 민중기, 즉 김건희 특검의 기소 내용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특검의 기소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21년 4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2024년 11월 5일 검찰이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을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2월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 김한정, 즉 3,300만 원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한정 씨 집을 압수수색합니다. 휴대폰과. 그리고 며칠 뒤에 오 시장 집무실 공간 압수수색이 이어지고요. 그걸 명태균 씨 조사, 그 다음에 5월 25일 날 오 시장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김건희 특검이 발족되면서 특검으로 사건이 이첩이 되죠. 그래서 오 시장이 첫 특검 조사가 11월 달에 있었고, 25일 강철원, 최측근입니다.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12월 1일 어저께 특검이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 강철원입니다. 그리고 김한정 씨,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 모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합니다. 이것이 대강의 개요입니다. 이번 사건의 개요고요. 다만 명태균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명태균은 뭐 누가 주던 간에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내가 여론조사를 해서 결과를 줬고 그 대가를 내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거래였다, 정당한 상거래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기소를 할 수 있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해서 명태균은 오히려 이제 불기소 처분이 됐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 지금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자리 어떤 자리인가요, 여러분? 예, 서울시장. 사실은 이 여권, 집권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은 1인자 대통령, 2인자 국무총리 또는 집권당 대표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갈 수 있고 그런 문제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게 국정 운영의 관점에서 보면은 1인자 대통령, 2인자 서울시장쯤 될 겁니다. 예, 그만큼 서울시장이 중요한 자리죠. 근데 이 서울시장, 이게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아마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르자라고 하면 그 기준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어느 당이 승리했느냐가 될 겁니다. 17개 시도지사, 광역지사, 광역시도까지 포함해서 17개 광역행정기관이 있는데 17기관 중에서 8대 9 또는 7대 10으로 국민의힘이 졌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선거를 이기면 선전했어. 아니면 이겼어 이번 선거. 탄핵 국면에서 치러진 그 내란몰이 와중에 치러진 선거치고는 잘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거꾸로 민주당이 예컨대 10대 7로 이겼는데 광역 전체 개수에서 10대 7로 이겼는데 서울시장 선거는 졌어. 그러면 민주당은 패배한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네, 그만큼 중요한 거죠. 네. 근데 이 중요한 서울시장 선거에 지금 오 시장이 이제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이게 기로에 서 있게 된 거예요.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어저께
그 1일입니다. 두 번이나 오 시장이 의견을 밝혔어요. 한 번은 이제 공식 입장문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입장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년 2개월간 수사하고 휴대전화 8대를 포렌식했는데 직접 증거는 단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바로 이어서 또 직접 나서서 기자들 앞에 나서가지고 긴급 브리핑을 합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오염된 특검이라고 해도 이렇게 무책임한 기소를 해놓고 유죄가 나오기를 바라는 겁니까? 어이가 없고 분노가 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년 6월 서울시장 선거 공천 구도에 이제 변수가 되겠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국민의힘 당규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당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몇 점 몇 항인지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이게 있는 건 확실합니다. 불법 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사람은 기소와 동시에 당 윤리위원회 징계 결정에 따라 당내 각종 경선의 서울시장 경선 포함되죠. 피선거권 출마할 수 없다는 것, 피선거권 출마할 수 있는 것, 공천 신청 자격이 정지된다. 그러니까 피선거권 출마할 수 없다. 정지가 자격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윤리위의 징계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고 돼 있는데 만약에 정치 탄압이라고 하는 명백한 그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또 윤리위의 징계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피선거권을 이제 정지되지 않을 또한 자격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정무적 판단이 또 한번 있는 거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명백한 정치적 기소나 특검의 공세에 있어서는 당규를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내년 이번 이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넘어서 내년에 결국 6월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심사위,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공천관리위원회는 그대로도 정무적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윤리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야. 이거는 어쨌든 기소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격을 받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추천할 수 없어. 우리는 이거 피선거권 줄 수 없어. 후보를 선택할 수 없어.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그렇지 않더라도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경쟁자들이 기소된 사람을 굳이 어떻게 왜 후보로 세우려고 그래? 그건 안 되지. 라고 하면 이게 계속 분란의 소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오 시장의 입지가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는 말이죠. 이러한 상황을 정권이 내년 지방선거에 이용하게 될 거다. 결국은 정권은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집권 세력은 결국은 여러 가지 축을 활용을 해서 지방선거에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내란몰이입니다. 내란몰이. 그래서 윤석열의 계엄 및 탄핵 이후에 그 본질을 구성한다고 주장하는 그 내란을 공모한 세력, 내란의 그 부하 수행한 세력, 바로 국민의힘 이들에게 표를 줄 것입니까? 이것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는 각 이제 지방 이제 광역 단체장이라든가 시도지사 출마자들의 개별적인 맞춤형 이제 공격 타겟팅이 형성이 되겠죠. 그것이 하나가 바로 이제 오세훈이고 가장 좋은 재료가 이 명태균과 관련된 이 부정부패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얼마나 이게 국민들에게 이게 좀 무게감 있게 다가옵니까? 이거 한번 맞으면 그러니까 요거를 아마 풀었다 놓았다 하면서 계속 잴 겁니다. 오세훈 시장이 이것 때문에 완전히 이게 기가 뺏겨가지고 기가 죽어서 굉장히 힘을 못 쓰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요. 아니면 오세훈 시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높은 지지를 또 내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또 맞춤형 이게 특검이나 검찰 또 그다음에 또 이게 법원을 압박하는 수법을 통해서라도 맞춤형 수법을 통해서 저는 그 오세훈에 대한 탄압, 압박 이런 것들을 계속 해나갈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정권이 바로 이 문제들을 이런 지방선거 국면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굉장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것이 어떻게 굴러갈지 관심을 좀 갖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